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의 임동석입니다. 오늘은 1월 25일 금요일입니다. 날씨가 굉장히 춥습니다. 오늘부터 좀 다시금 한파가 몰아닥친다고 하고요. 특히나 내일 토요일 날 가장 추운 날씨라고 합니다.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추운 날씨에 딱 어울리게끔 하는 그런 또 뉴스들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자, 간밤에 뉴욕 증시에서 세계에서 최고 기업 중에 하나라고 당당히 평가받는 애플의 주가가 굉장히 많이 급락했다는 그런 소식이 들어왔죠. 사실 그동안 이제 혁신의 대명사로 불렸던 애플이라는 기업이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지난번 항상 매번 나올 때마다 아니 이런 제품이 그러면서 깜짝 놀래켜주던 기업이 아이폰 5 나오고 그럴 때부터는 아니 이게 뭐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더니 그런 것들이 고스란히 어떤 개인의 생각이 가장 정확하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 그 내용들이 그대로 주가에 고스란히 반영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 넉 달 동안 35%나 주가가 빠졌다고 하고요. 700달러 넘게까지 이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던 주가가 어제는 10% 넘게 빠지면서 서킷 브레이커까지 발동했다고 합니다. 하루 만에 시가총액을 한 200조 원 정도 증발했다던가요. 상상이 안 가는 금액입니다. 어쨌거나 여전히 대단한 기업이면 틀림없습니다만 앞으로 그 앞날이 주목됩니다. 소니나 노키아 이런 회사들도 한 5년, 10년 전만 해도 정말 대단한 기업이었죠. 자, 그런 어려움 역시 닥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자, 그런 내용들에 대한 분석과 아울러서 우리 증시 앞으로 앞날도 함께 가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출발 증시와이드 지상파 DMB 채널 U1과 KT 올레 IPTV, LG U 플러스 TV로도 함께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 1부에서 준비한 주요 내용들 소개하겠습니다. 네, 메리츠 종금증권 영동점의 강정원 부장과 함께 한 주간 제시했던 관심주 AS 봤고요. 오늘은 MDS 테크를 추천하신다고 합니다. 자세한 가격 전략 듣겠습니다. 국내 증시가 디커플링 움직임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 등 글로벌 주요 증시 대비해서 국내 증시는 영 힘이 딸립니다. 애플 부진에 따른 실망감을 오늘 우리 증시가 털어낼 수 있을지 이드코 작전 타임에서 봅니다. 여의도 리포트에서는 신영증권의 정광희 대리가 신정부 출범 이후 설비 투자 확대는 반복되는 패턴을 보여왔다고 합니다. 과거 설비 투자 관련 패턴 분석과 대응 전략 함께 세우고요. 업종 스캐닝에서는 주요 업종과 종목들의 흐름을 낱낱이 살펴드립니다. 네, 강정원의 시초가 공략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 부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금요일부터 어제 종목까지 이 시초가 대비 수익률을 먼저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살펴보죠. 자, 지금 5종목이 있는데요. 휴비츠가 현재 마이너스 3.5% 손실이 나 있고요. 대동스틸이 4% 좀 넘게 빠져 있습니다. 와이솔도 손실권이고요. 하지만 또 환인제약과 유전기업 두 종목은 당당히 수익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반반이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중에 특별히 리뷰하실 종목은 어떤 걸까요? 네, 대동스틸과 유진기업인데요. 대동스틸은 2월달 다음 달 대통령 취임식 때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지금 방문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관련돼서 이제 한국가스관 관련 모멘텀이 좀 생겼고 그런 부분들이 어떤 수급이 좀 좋은 상황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일단 저 PBR 면역과 더불어서 일단 보유 전략 한번 제시해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유진기업 최근에 시멘트 업종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역시 이런 부분들도 역시 투자 포인트 계속 유지하시기 바라겠고요. 3,400원대까지 목표가 일단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장에서 시초가 공략주 MDS 테크를 준비하셨다고요. 들어보겠습니다. 네, MDS 테크는 인베디드 시스템을 운영하는 소프트웨어 제작 업체고요. 이 하드웨어를 설계한 후에 소프트웨어를 내장해서 이 최적화된 시스템을 인베디드 시스템이라고 얘기합니다. MDS 테크는 과거에 휴대폰 제조회사에 대한 매출 의존도가 50% 이상 높았습니다만 최근에 자동차 전장 소프트웨어를 크게 늘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고객은 삼성전자의 어떤 모바일 고객과 현대자동차와 만도 이런 자동차 업체 그리고 KT와 SKT 통신 업체도 다양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투자 포인트는 세 가지를 두시는데 역시 첫 번째는 스마트카 차량용 인포테인먼트의 성장성을 줄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이 대중화되면서 이 스마트 기기에 대한 이런 개발이 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자동차도 스마트에 대한 니즈가 계속적으로 매우 높은 분야이기 때문에 브랜드 이미지 상승과 이 판매 촉진을 위해서 이제는 자동차도 단순한 운송수단을 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스마트폰과 융복합된 그런 기능 도입을 추진하고 있고요. 이러한 기능은 정보를 뜻하는 인포메이션과 오락의 엔터테인먼트의 합성어인 인포테인먼트라고 좀 표현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라고 불리고 있는데 내비게이션 계기판이라든가 이런 컴퓨터, 텔컴퓨터와 AV 시스템, DMB, MP3
오디오 이런 그 외부 기기와 연결이 가능한 통합 차량 시스템이고 차량 관련 정보와 차량 점검 안내, 음성 인식 기능, SOS 경보 기능 이 모두 그 하나의 기기에 적용된 최첨단 통합 자동차 편의 장치입니다. 현대자동차의 블루링크라든가 기아 자동차, 미래 자동차인 유보 이런 데 적용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관련된 어떤 그 모면 성장성을 좀 둘 수 있고 두 번째는 역시 실적을 호전 기대감인데요. 지난해 하반기부터 차량용 디스플레이를 제공하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미러링크 판매를 시작할 것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스마트폰에 대한 다양한 기능들이 추가되고 있고, 시리즈에서 LTE로 통신망도 지원된 상태입니다. 예를 들면 NFC, 근접 무선 통신이라든가 블루투스를 통한 정보 회전이 가능해지는 이런 상황인 만큼 이런 미러링크 탑재율이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이런 미러링크는 이미 개발된 소프트웨어인 상황이고 고마진 사업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MDS테크의 그 이익률에 큰 폭으로 좀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올해 실적을 좀 점검해 보면 지난해 대비해서 매출액은 18% 증가한 730억, 순이익도 한 16% 증가한 109억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런 성장성 프리미엄과 더불어서 올해 예상 EPS 1,200원대인데 한 14배에서 15배 프리미엄을 줄 수 있어서 17,000원 이상의 목표가를 좀 제시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최근에 외국인 기관도 1월 22일 이후에 7만 주와 6만 6천 주의 누적 순매수를 전적으로 보이고 있는 부분, 역시 이런 부분들을 투자 포인트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 MDS테크에 대해서 들어봤고요. 끝으로 가격대에 대한 전략을 세워주십시오. 네, 오늘 시초가고요. 목표가는 16,000원, 손절가는 14,500원 하에게 손으로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은 MDS테크 목표가 16,000원 제시해 주신 종목이었습니다. 강정원 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1부 함께 하실 두 분입니다. JB스탁의 정희정 팀장, 샘플러스 로즈스타클럽의 이상루 전문위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양시장이 지금 현재 동시효과가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약 3분 30초 정도 남겨놓고 있는데요. 자, 거래소 쪽 소폭 상승하고 있는데 성립 부탁드립니다. 네, 코스피 현재 1966.3포인트로 지금 0.09% 정도 올라온 모습을 동시효과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전일 솔직히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좀 1%에서 많게는 4% 정도까지 많이 빠지면서 증시를 끌어내리는 요인으로 작용했었습니다.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특히 현대차, 기아차, 자동차 업종들이 대거 빠졌는데요. 오늘 마찬가지 모습을 좀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방에 대한 압력이 너무 가세지고 있고, 특히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지난 4분기 실적을 전에 발표했는데요. 전년도 2012년도를 통틀었을 때에는 최대 실적을 달성했지만 4분기만 놓고 봤을 때에는 영업이익이 11% 정도 감소를 하면서 여전히 그 엔저 효과에 대한 원화 절상과 또 엔저 효과에 대한 그 여파가 여전히 미쳤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대차, 기아차 오늘도 1% 넘게, 기아차 같은 경우는 또 2% 넘게 지금 동시효과 많이 빠지고 있는데요. 상대적으로 지금 IT 업계, 애플이 지금 지난 그 실적 부진으로 인해서 IT 업계도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좀 우려가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애플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12% 지금 장 중에는 서킷 브레이커가 걸렸었고 또 12% 넘는 그 급락으로 이제 마감했기 때문에 삼성전자라든가 국내 IT 업계에서는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어저께 좀 많이 좀 1% 넘는 하락폭을 보였다가 오늘 약간 반등하는 모습으로 동시효과 시작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조금 추이를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전일 낙폭이 과다했던 종목군에 대해서 좀 반발 매수세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오전장에서는 좀 그 추이를 지켜보시면 좋겠고요. 오늘 좀 더 눈에 띄는 것은 신한지주 등의 어떤 그 금융 업종들 괜찮습니다. 우리금융도 그렇고요, 하나금융지주도 그렇고 1% 넘는 상승 흐름으로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일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실적 발표가 있었었는데요. 애플의 그 선 주문 효과 때문에 조금 더 6천억 정도의 성과금도 지불할 수 있을 정도로 호실적이 발표됐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내수주 중심으로 조금 더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계속해서 코스닥 쪽입니다. 네, 코스닥 지금 같은 경우에 0.3% 정도 상승 출발이 예상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만큼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부진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지만요. 다른 여타의 개별주 그리고 시총 상위주 같은 경우에는 소폭 상승을 하는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 지금 1.1% 정도 상승 예상 출발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또 서울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1.4% 정도 지금 상승 출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만큼 LED라든지 아니면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살펴보셔야 될 때가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만큼 IBM이라든지 아니면 구글의 실적이 상당히 잘 났거든요. 그만큼 IBM의 실적이 잘 났다는 거는 반도체 업황이 다시 한 번 더 살아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되지 않았나 그렇게 조금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애플과 우려감도 우리가 분명 존재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우리가 꼭 살펴보시면서 IT 부품에 대한 선별하는 능력을 좀 더 키우시는 전략이 바람직하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장이 이제 막 열렸습니다. 자, 금요일장인데요. 다행히 상승을 했습니다. 거래소가 3포인트 올라서 1967포인트, 코스닥은 1.8포인트가 오른 510선으로 딱 채우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자, 본격적인 출발 상황 정리합니다. 정희정 팀장께서 먼저 거래소 쪽 봐주십시오. 네, 현재 1967.62포인트, 0.16% 오른 모습으로 장 시작했습니다. 코스피 전일 역시 장 초반보다는 오후장에서 특히 외인의 그 매도 물량이 점점 가세가 되면서 낙폭을 키웠는데요. 1970포인트를 무너뜨렸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지수 그 현재 기술적 차트 상으로는 61선과 121선까지도 내어줄 수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1950에서 1945포인트까지는 좀 열어두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요. 전일 특히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좀 대거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에 대한 여파가 좀 많이 미쳤다고 생각이 되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삼성전자 그리고 포스코라든가 LG와 모두 강보합권에서 시작했지만 여전히 그 증시의 발목을 잡는 요인의 업종인 자동차 업종들 지금 3인방들 모두 약세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개파락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조금 더 불안한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전저점까지도 무너뜨릴 수 있는 위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대차라든가 기아차 조금 주의를 해주셔야 될 것 같지만요. 여전히 그 엔화에 대한 부분들도 그 영향을 많이 미칠 것으로 보고 있지만 지금 국내 당국에서도 조금 환율에 대한 토빙세를 적용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하는 정도로 좀 강력하게 맞설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전저점을 깨지 않는 상황에서 지지가 된다면은 그때부터는 조금 매수의 시각을 가져보는 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갤럭시 그랜드도 오픈한다는 어떤 소식들도 들리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불안한 위치에는 있지만 그래도 그 전체 시가총액의 1위 종목으로서 기존의 그 어떤 지지 라인들은 확고히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애플 같은 경우에 12% 급락 말씀을 드렸지만 그 국내 IT 업체들이 그 애플 쪽으로 부품을 많이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실적에 대한 부담감 그리고 공급량을 감소할 것이라는 부담감이 여전히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신한지주 그리고 우리금융 등의 KB금융 등의 금융지주들 그리고 금융주들 같이 움직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민감주들로의 그 영향들이 조금 미미한 만큼 매수주에 관심을 좀 쏟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SOL 같은 경우에는 오늘 또 IR 발표가 있는데요. 실적적인 측면에서 정유주들이 아무래도 그 지난 연도까지는 그렇게 실적이 좋지 못했을 겁니다. 근데 올해에는 정유 그 마진이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관심을 좀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삼성화재라든가 좀 그 금융주 위주로 조금 오늘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전반적으로는 조금 보합권에서 그리고 혼조 양상을 좀 보여줄 것을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볼 수 있는 종목들이 오리온 지난 그 음식료 업종들이 그렇게 많이 좀 상승했었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 좀 많이 빠졌었습니다. 오류뿐만 아니라 농심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전일에 좀 낙폭 과대했던 종목 그리고 한 2, 3일 정도 조정을 보였던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반발세가 조금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는 한 3일 정도 그리고 기존의 그 60일선이라든가 120선을 조금 지지받고 있는 종목들에서는 눌림목 공략 좀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2012년 한국 경제 성장률이 2% 정도로 지금 마감이 됐는데요. 올해에도 아무래도 그 2%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장기적으로는 좀 저성장 국면에
머물 것으로 보고 있는데 아무래도 수출주 그 위주의 우리나라가 수출 위주의 그 나라이다 보니까 수출주들은 조금 더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2013년 상반에 조금 수출주들이 부진하고 있다면 내수주 쪽으로 조금 관심을 돌려서 조금 내수주와 그 수출주의 비중에서 내수주를 50% 정도 이상을 좀 맞춰가는 것이 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코스닥 출발 상황은 어떤지 보겠습니다. 코스닥은 여전히 상승세 흐름을 조금씩이라도 키워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상노 의원님. 네, 맞습니다. 일단 코스닥 같은 경우에 오늘도 강한 상승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0.5% 정도 상승 출발을 했는데요. 그만큼 지금은 정강 후 약의 장세가 나타나고 있는 코스닥이다. 그렇게 표현을 해드릴 수 있겠고, 지금 포인트로 한번 본다면 511.24포인트로 거래가 되고 있고요. 또 외국인 같은 경우에 오늘도 순매수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코스닥의 모습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대신 기관이 지금 아직까지 매도 포지션을 취하고 있다는 거 한번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개인 같은 경우에도 매도 포지션을 취하고 있다는 거 말씀을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일단 장 초반보다 지금 시간이 가면서 외국인은 좀 더 소폭의 매수세가 좀 더 우세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는 점 한번 더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전체적으로 한번 시총 상위주들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총 상위주도 한번 살펴보시면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다시 강보합권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CJ 홈쇼핑 같은 경우에 최근에 많이 올랐죠. 거기에 대한 피로감이 누적이 됨에 따라서 오늘은 약보합의 모습 나타내고 있고요.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 조금 눈여겨보셔야 되는 게 중국의 VIP 관광객이 40%가 증가를 했답니다. 그만큼 대외적인 경기 위축 부분 자체가 중국에서는 해당되지 않는구나 라고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만큼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 주가가 4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 자체가 이슈화가 되면서 많이 빠졌었죠. 하지만 다시금 1분기에 대한 다시 기대감이 작용을 하면서 주가 추이가 다시 한번 더 상승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우리가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SK 브로드밴드 지금 여전히 1%대의 강세의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솔로반도체 또한 지금 LED 업종의 강자죠. 어느새 27,950원까지 올랐습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눈여겨보셔야 되는 종목이고요. 그만큼 차트를 한번 보시더라도 박스권 자체를 지금 돌파를 하고 올라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좀 더 유념있게 살펴보시자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CJ 같은 경우에도 오늘도 0.7% 정도 강보합권 움직임 보이면서 여전히 박스권 자체를 하단에서 지지를 받고 난 다음에 돌파하는 모습 긍정적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슈가 될 수 있는 부분 자체가 인터플렉스라는 종목이 이슈가 좀 될 수가 있겠는데요. 애플에 대한 매출 자체 40%가 넘게 잡히고 있는 기업이죠. 오늘 같은 경우에 지금 어느 정도의 반등을 시도를 하고 있지만 우리가 관망세로 조금 유지하셔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정리까지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양시장의 출발 상황 정리해봤습니다. 다음은 IBK투자증권의 김수만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현재 외환시장의 흐름과 전망 들려주십시오. 네, 현재 달러원 시장은 0.3원 상승한 1,069원의 장을 시작 중에 있습니다. 간판 글로벌 외환 시장에서 유로화는 중국과 미국, 유로존 경제지표 호조로 달러화 대비 상승하였습니다. 유로화는 1유로당 1.3373달러를 나타내 전일 대비 0.0054달러 상승하였습니다. 전일 HSBC 중국 제조업 PMI가 51.9로 중국 제조업 경기 회복세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유로존 합성 PMI 역시 48.2를 기록하며 10개월 최고치를 나타냈습니다. 이로써 유로존 경제가 바닥을 쳤다는 분석에 힘을 실어줬는데요. 또한 1월 미 제조업 PMI 예비치가 지난 2011년 3월 이래 최고치인 56.1을 기록하며 글로벌 주요국들의 경기 개선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는 인식이 강해졌고 이는 위험 선호 심리를 자극해 유로화 강세를 지지하였습니다. 금일 국내 외환시장 같은 경우에는 주초 BOJ 통화정책 이후 쇼크오버 장세가 주중반을 넘어서며 달러 롱플레이로 돌아서는 분위기가 강해지고 있으며 전일에는 1,070원 선을 장중 터치했었습니다. 전일 일본 정부의 엔저 지원 발언에도 불구하고 엔화 약세가 추가로 원화 가치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고 북한 핵실험 리스크 역시 달러원 환율의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금일 역시 쇼크오버 물량이 나올 수 있으나 글로벌 경제지표 호조에 따라 달러원 환율 하락 압력이 존재하고 1,070원대 부근에서 수출업체들이 내고 물량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아 추가적인 상승은 제한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일 달러원 환율 레인지는 1,065원에서 1,070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어서 채권시장의 흐름과 전망은 어떻습니까?
현재 3년 국채 선물은 0.03포인트 하락한 106.35포인트로 장을 출발하고 있습니다. 간밤 미 국채 시장은 앞서 말씀드린 글로벌 주요국 경제지표 호조로 약세를 보였습니다. 10년 만기 미 국채 수익률은 전일 대비 3bp 상승한 1.85%를 기록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주요국 제조업 지표 호전과 더불어 지난주 미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5,000명 감소한 33만 명을 기록하며 이는 33만 명을 기록했는데요. 이는 경기 침체 본격화 수준인 2008년 1월 이래 최저 수준이고 시장 예상치인 36만 명을 크게 하회한 것으로 고용지표까지 완연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어서 미 경기가 더 개선되고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이에 따라 미 국채시장의 추가적인 약세 흐름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금일 국채시장은 특별한 이슈가 없는 가운데 미 국채시장의 약세 영향을 일부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최근에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인 주식 시장과 연동되는 모습 역시 오늘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만약 코스피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면 추가적인 약세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일 채권 예상 레인지는 국고 3년 기준 2.70%에서 2.75%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김수만 연구원과 함께 외환과 채권 시장 정리를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한국밸류 20일 이두코 대표와 함께 작전 타임 진행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장 어떤 전략을 세우셨습니까? 네, 일단 최근에 장 하락으로 인해서 개인 투자들 상당히 힘든 나날을 보내고 계신 것 같은데, 일단 현재 저와 함께 포트를 맞춰가시는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요새 현금 비중이 너무 많아서 할 게 없다고들 말씀들 많이 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최근 3주 동안 거의 추천 종목보다는 지수 위주로 시황을 해드려서 그런 것인데요. 요즘 지수 움직이는 패턴을 보면 9시부터 30분, 2시부터 30분 이때 방향성이 결정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급격하게 올려놓기도 하고 반대로 장 후반까지 더욱 거대하게 내려 꽂기도 합니다. 어제도 오후 들면서 매수세가 거세지고 1960선이 거의 깨지기 직전까지 갔다가 간신히 지켜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장도 미국장 여파에도 불구하고 소폭 상승 출발 후에 하락 반전하는 모습인데요. 최근에 애플 주가 급락에 의한 기술주들의 부진, 어닝 시즌에 대한 염려, 북한 핵실험 같은 소식, 악재라고 할 수 있는 요인들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과연 지지선을 무너뜨리면서 하락이 나올 정도였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기술적으로 분석해 드리면서 코스피 상방 2000포인트, 하방 1964포인트 지지 여부 보자고 금요일이니까 오늘 3주 내내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어제 종가 기준에서 제가 1차 지지선으로 말씀드렸던 1960포인트에 64포인트에 정확하게 걸쳐서 끝났습니다. 하지만 지수 일봉 차트 어제 저점에서 어떻습니까? 1960포인트까지 하락을 했었죠. 그럼 뭡니까? 추세적으로 하락으로 꺾였다라는 겁니다. 지금 상승 출발하면서 소폭 오르다가 떨어지고 있는 모습인데, 추가적으로 오르더라도 이 반등은 기술적 반등이다. 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꺾인 건 좋다 이겁니다. 우리는 현금이 많으니까 업종별로 다 골라 잡을 수 있겠는데, 그러면 저와 함께 하시는 시청자분들은 포지션 어떻게 잡는다고 했죠? 1950포인트까지 하락 열어준다고 했었죠. 1950포인트 뭡니까? 일봉상 60일, 121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해서 우리가 1950포인트를 2차 지지선으로 보겠는데 만약에 1950포인트도 이탈한다. 그러면 1930에서 20포인트까지도 추가 하락이 가능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1930에서 20포인트 가줘야 하반기 들어서 큰 폭의 상승이 가능하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일봉 차트로 보시면 60일, 120일, 200일 다 지지선으로 깔려 있는데 어차피 주가든 종합지수든 저항선을 돌파해야 크게 가고 지지선을 지지해야 바닥을 다지듯이 어차피 아래로 지지선이 많이 있지만 이거 결국에는 다 지지해야 크게 가거든요. 그럼 뭡니까? 일봉 차트에서 1920포인트에서 201선이 떡하니 버티고 있는데 확인할 바에는 1920포인트까지 확인하고 롱런할 투자자들은 끝까지 털리지 말고 현금하신 분들은 적극 매수 타이밍으로 보고 대응하는 게 현명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결론은 1950포인트를 2차 지지선으로 본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차트 위주로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 기술적 분석이라는 것이 갑자기 증시에 큰 충격을 주는 이벤트가 발생한다고 했을 때 의미가 없겠죠? 하지만 지금 상황은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기가 막혀서 너무 기가 막히게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예상 맞아 떨어지고 있습니다. 코스닥을 잠깐 살펴봐도 상방을 520포인트로 봤었는데
518포인트까지 올라갔다가 급락이 나온 것. 이 정도면 뭐 거의 손바닥 안에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지 않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악재들, 물론 결코 가벼운 사항들 아니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견뎌왔던 재정절벽, 또 유럽 정치 상황들 비교했을 때 무게감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시장은 지극히 노멀하고 예상 가능한 범위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 현재 드러난 악재들은 끼워 맞추시기의 해몽 정도에 불과하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급락장 속에서도 추천드렸던 LG이노텍 상당히 좋은 흐름이었죠. 애플 주가의 하락으로 IT 주들이 하락이 나왔다고 하지만 대표적으로 애플 부품주인 LG이노텍이 어제 하루만 4%대 상승이 나온 것만 봐도 뭔가 일관성이 없다는 걸 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끼워 맞추시기 하락이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종목에 대해서 추가적인 부가 설명을 드리면 주목해야 할 것이 기관의 움직임입니다. 어제 기관이 한 7만 원 정도 매수가 들어왔는데 이번에도 우리가 좀 매수 타이밍이 빨랐죠? 매번 말씀드리지만 메이저들보다 먼저 매집하고 빨리 털어야 큰 수익이 가능하다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목표가로 잡아드렸던 8만 1,000원, 8만 1,000원에 거의 다다른 모습이기 때문에 이제는 서서히 매도의 관점으로 보셔라. 수익 챙기는 관점에서 보셔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주변 상황을 보면 미국 고용지수, 부동산 지표가 상당히 양호하게 나타나고 있고 중국 PMI 지수도 좋은 수치로 나왔죠. 우리 GDP도 이제 바닥을 찍었다는 평가가 우세한데 제가 오늘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1950포인트에서 20포인트에 대한 지지 그리고 펀더멘탈을 믿고 묵묵히 상황 대응하시면 중기적으로 올해 우리 증시 분명히 한층 업그레이드 장이 옵니다. 그때까지 소중한 자금 잘 지키면서 포트 변경의 기회를 엿보겠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오른다고 따라잡지 마시고 기다리는 매매를 하자. 기다림이 무슨 매매라고 하실 수 있겠는데 기다림도 매매라고 생각하시고 타이밍을 잡자. 이렇게 오늘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작전 타임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밸류 21의 이득호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의도 리포트 김보람입니다. 애플의 실적 부진 소식에도 앞서 뉴욕 증시는 큰 영향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제 1% 정도 내렸었던 코스피는 오늘은 방금 1960도 이탈한 상황인데요. 이렇게 글로벌 증시 흐름에 동조화되지 못하고 있는 국내 증시, 그 이유는 무엇인지 이 시각 증권사 리포트를 통해 자세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삼성증권은 한국 증시가 소외받는 이유는 무엇인지 살펴봅니다. 우리투자증권에서는 하방 경직성에 힘을 실어주는 요인들이 무엇인지 알아보고요. 신한금융투자, 미국의 채무한도 일시적 폐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분석해봅니다. 이어서 동양증권은 글로벌 금융시장과 국내 증시의 매력도를 비교해보고요. 마지막으로 신영증권은 5년마다 반복되는 일들, 새로운 정부 출범 이후 되풀이되는 증시 패턴이 있다고 합니다.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삼성증권부터 확인합니다. 2013년 한국 증시는 글로벌 여타 증시 대비 부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매수가 주춤한 이유는 먼저 글로벌 경기 베타 플레이어로서의 한국 증시의 매력도 감소를 될 수 있는데요. 한국 증시가 이전만큼 글로벌 경기 회복의 수혜를 받지 못할 것이라는 의구심에 외국인 투자자의 관심은 중국과 일본 시장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원달러 환율의 하락을 들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애플 쇼크를 꼽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이 세 가지 리스크에 노출된 수출주보다는 내수주로 눈을 돌리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다음은 우리투자증권입니다. 지금 수준에서 주식시장의 하방 경직성이 크게 훼손될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먼저 지난해 11월 중반 이후 애플의 약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오히려 탄력적인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애플의 실적 부진을 IT 전반으로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두 번째로 G2 중심의 글로벌 경기 회복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인데요. 중국 PMI 지수가 3개월 연속 양호하게 나타난 점은 국내 수출주들의 실적 우려를 경감시킬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원화 강세 진정 등 투자자들의 불투명성 자극 요인이 완화됐고 기술적으로 한국 증시가 미국 증시에 비해 약세가 심화됐다는 점에서 코스피 1950선대 지지가 기대됩니다. 따라서 지금은 수급 모멘텀이 양호한 종목을 선별한 트레이딩 전략을 제안합니다. 이어서 신한금융투자입니다. 미국 하원이 채무한도 설정을 5월 19일까지 일시적으로 중지시키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로 인해 미국은 당분간 채무한도 걱정을 내려놓게 됐는데요.
하지만 여기에서 끝이 아닙니다. 3월 1일 이전 재정지출 삭감, 3월 27일 이전 임시예산안, 5월 19일 이전 2014년 예산안까지 합의해야 할 것들이 투성인데요. 길어지는 협상 잡음 속에 경제 불확실성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미 미시건대 소비심리지수는 2개월 연속 하락세이고 주요 제조업 연준지수도 전월 대비 크게 하락했습니다. 2월 1일 발표될 ISM 제조업 지수도 기준선을 하회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데요. 이렇게 미국 경기 모멘텀이 약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앞으로는 경기 지표에 대해 꼼꼼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다음은 동양증권입니다. 글로벌 증시가 전체적으로 플러스 수익률을 유지하고 있지만 서구 선진국들을 제외하면 전반적인 조정이 나타난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신흥 지역 중 특히 한국 증시의 부진이 눈에 띄는 상황인데요. MSCI 한국 지수는 3주 연속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합니다. 하지만 EPS 증감률, PER, PBR 등을 고려하면 국내 증시는 충분히 매력적인 수준에 위치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나타나고 있는 조정은 추가 상승 이전의 마찰적인 조정 과정이라고 판단합니다. 이에 따라 지금은 조정 시 매수 관점이 필요하다고 제안합니다. 네, 마지막 신영증권 리포트 내용은 신영증권 압구정 지점의 정광익 대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리포트 내용 전해주시죠. 예, 5년마다 반복되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면 향후 5년간의 시장을 주도할 정책도 탄생하기 마련입니다. 현재 임기 교체가 다가오는 이명박 정권의 재임 기간 동안 시장을 주도했던 테마는 결국 녹색 성장이라는 테마였습니다. 정부의 녹색 성장 정책에 따라서 태양광, 2차 전지 등 새로운 산업이 시장을 주도하였음은 지금 개인 투자들 모두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새로 5년을 좌우할 박근혜 정부의 정책을 기대하는 마음은 다들 같을 텐데요. 이미 시장에서는 신정부 테마주가 우후죽순처럼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지만 사실 아직 제대로 된 신정부의 정책이 발표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결국 차분한 마음으로 새로운 정책과 성장 동력을 기다리는 것이 현명한 상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정권이 교체되면 항상 설비 투자가 증가한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정권 교체 이후 설비 투자가 증가하는 패턴은 반복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현상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결국 불확실성을 피하고자 하는 요인이 가장 크다고 판단됩니다. 기업들은 불확실성을 가장 기피하는데요. 신정권 교체 이후 새로운 정책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 기업들은 섣부른 투자 의사 결정을 내리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고 나면 기업들은 불확실성이 해소되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설비 투자가 증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 사례들을 기간별로 분석해 본다면 더욱 뚜렷한 현상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설비 투자는 정권 초기에서 중기까지 증가하는 모습을 나타내다가 정권 중기 이후부터는 감소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통상적으로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는 2월 말 이후 약 3개월 이내에 대규모 정책이 발표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실제로 기업의 설비 투자 역시 2분기를 저점으로 반등세를 보이고 있으며 기업 이익 역시 이와 유사하게 동행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주가 수익률 역시 설비 투자 증가와 함께 움직이는데요. 주가는 실적에 선행한다는 격언과 같이 실제로 1분기가량 먼저 선행해서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설비 투자 증가는 곧 기업 이익의 증가로 연결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되고요. 참고로 2004년 이후 국내 설비 투자 증가율과 12개월 예상 EPS 증가율은 0.74의 높은 상관계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 신영증권에서는 현재 설비 투자 증가 수혜주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설비 투자 관련주들은 여러 산업군에 걸쳐 분포되어 있지만 저희는 우선적으로 기계 및 장비 관련 기업들을 주목해야 된다고 판단되는데요. 특히 이들 기계 및 장비 업종의 경우 2012년 설비 투자 부진으로 인하여 실적과 주가가 하락한 경우가 많아 밸류에이션 메리트까지 보유한 종목이 많기 때문에 투자 매력도 역시 높다고 판단됩니다. 종목을 몇 가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물류 자동화 및 공정 자동화 전문 기업인 신흥기계, 그리고 주요 전방 산업으로 볼 수 있는 IT 업종의 호황으로 하반기에는 경기 개선으로 위한 수혜가 전망되는 우진 플라임, 그리고 아몰레드 및 중국 LCD TFT 검사 장비 독점 수주로 매출액 증가가 기대되는 HB 테크놀로지, 그리고 자회사들의 영업 정상화가 이루어지면서 영업 적자가 해소될 것으로 보이는 KPF를 관심 가져볼 만한 종목으로 4가지 정도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여의도 리포트였습니다.
네, 우리 시장의 흐름이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 거래소는 그나마 소폭 상승했던 증시가 지금 소폭 하락으로 돌아섰는데요. 하지만 그 폭이 크지 않아서 그나마 다행이다 싶습니다. 2포인트 하락한 1962선이고요. 코스닥은 511선으로 3포인트 안팎의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업종 스캐닝인데요. 정희정 팀장이 IT 운수장비 정유화학을 보겠습니다. 네, 먼저 IT 업종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오늘 좀 강세권으로 눈에 띄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전일 1%포인트 이상의 낙폭을 거듭했다가 지금 61선 부근에서의 어떤 그 지지 라인을 좀 그 구축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61선에서는 우선 또 단기적으로 또 반등이 일어날 수도 있겠지만 아직까지 그 삼성전자 전반적으로 그동안의 그 오름세에 대한 조정이 조금 덜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의 여파가 조금 더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지금 애플 같은 경우에 지금 전반적으로 그 시장 점유율이 조금 입지가 좁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양강구도 있었던 삼성전자가 그 시장 저변을 더 확대해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요. 아이폰 5의 부진이 아무래도 삼성전자 갤럭시 시리즈 그 제품에 대한 시장 전반의 그 브랜드 이미지 확보와 또 그 제품의 그 판매 호조로 또 이어질 수 있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삼성전자향 부품주들도 같이 눈여겨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파트론이라든가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도 동반 흐름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 보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같이 움직이는 종목들 그리고 그와 관련된 부품군들 같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동안의 그 고점 이후로 좀 낙폭이 거했었는데요. 그에 따른 조금 단기적인 반등세 나오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중장기 이평선들의 어떤 지지 라인을 지금 그 지지 삼아서 올라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아직까지 그 단기 이평선들에 대한 그 하락 여파가 좀 거세졌기 때문에 충분히 만약에 61선이라든가 121선 뚫고 그 121선을 또 이탈한다면 하락에 대한 또 그 추가적인 하락에 대해서 염두를 해 두셔야 되기 때문에 조금은 조심스러운 자리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루 이틀 정도 더 지지 라인을 좀 다지는지 한번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현대차, 기아차 등의 자동차 업종 좀 보겠는데요. 참 말썽입니다. 자동차 업종들 특히 현대차, 기아차 끝없는 그 하락세 때문에 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현대차 같은 경우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전저점을 이탈하지 않은 상태이긴 합니다. 지금 만약에 20만 원이 깨진다면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에도 개파락이 나와졌고 전일 그 장대 음봉이 나왔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조금 돌릴 수 있을 만한 강력한 모멘텀이 무엇이 있을까 좀 찾아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직까지는 특별한 뉴스가 나오지 않습니다. 특히 지금 일본 정부 같은 경우에는 엔저를 계속 내밀겠다고 양적 완화 계속 시행하겠다고 발표를 했고 그런 영향들 때문에 자동차 업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나라가 일본 경제 업체에 대비했을 때는 아직까지 북미 시장 그 점유율이 확고히 다져지지 않은 상태에서 점유율이 좀 밀릴 수 있다는 점에서 현대차, 기아차의 매출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우려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대 기아차가 전일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내실 경영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아무래도 수익성 부분을 조금 강화한다면은 그 마케팅이라든가 기존의 그 고점 원가들을 조금 감소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그 2013년에 계획을 세우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북미 쪽과 유럽 쪽들보다도 신흥시장, 즉 브릭스 시장을 조금 공략하지 않을까 보고 있는데요. 특히 중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동차, 현대 기아차의 점유율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북미에 대한 그 시장 점유율이 조금 약화되는 것들을 중국 시장에서 좀 상쇄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여전히 불안한 위치인데 만약에 그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전저점을 깨지 않고 좀 지지하는 가격대가 보여진다면 그때에서 조금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아직까지는 이 부분들을 좀 메울 만한 강력한 호재는 나오지 않는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안타깝게도 지금 전저점이 이탈한 상황입니다. 지금 신저가 5만 100원을 지금 기록을 했는데요. 아직까지 그 바닥에 대한 확신이 서지 않는 모습이고 기존에 횡보했던
가격대도 지켜주지 못하고 전이 이탈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좀 약간 떨어지는 칼날 지금 잡으시지 마시고 더 지켜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뭐 마찬가지로 자동차 부품주들도 같이 이렇게 좀 약세 흐름 계속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마찬가지입니다. 전저점 부근까지 또 내려온 현대위아, 아무래도 지금 자동차 업종 내에서는 강력한 어떤 수급적인 부분들도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조금 피해 가시는 거 좋지 않을까. 소나기는 우선 피해 가자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조선주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역시 오늘 약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지금 어느 정도 이동 평균선상의 지지 라인도 지금 이탈한 모습인데요.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중공업주, 그러니까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조선 업황이 장기적으로 좀 침체기를 겪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좀 이 경기에 대한 그 업황에 대한 회복세가 이렇게 가셔야 되지 않는 입장에서는 이 오름폭도 솔직히 가격적인 메리트에 대한 단기 반등일 뿐이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상선보다는 해안 플랜트 쪽의 사업이 조금 더 견조하고 그리고 그로 인한 수주권들이 조금 더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좀 낙폭이 좀 미미한 모습이지만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지금 아직까지 해안 플랜트 쪽으로 이제 그 계획을 좀 많이 하고 있고 그 사업에 대한 비중을 조금 싣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삼성중공업 대비했을 때는 조금 낙폭이 거세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선호주는 삼성중공업을 뽑겠는데 마찬가지로 삼성중공업 또한 이 이동평균선의 지지 라인이 확보되는 것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120선을 손절 라인으로 두시는 것이 좀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정유화학주 마지막 좀 살펴보겠는데요. SO일 같은 경우에는 오늘 또 실적에 대한 부분들 발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정제 마진이 개선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오펙에서의 감산과 그리고 신흥국가들의 석유화 제품들의 그 수요 증가 때문에 아무래도 SO일이라든가 SK 이노베이션 정유주들 조금 올해에는 좀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상반기는 좀 개선될 것이라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고요. 지금 LG화학, SK케미칼 4분기 실적들 역시 그 화학주도 좋지 않을 것이라는 거 꾸준히 알고 계셨을 겁니다. 그로 인해서 그동안 2012년 동안 좀 주가에 대한 조정 여파가 있었었고요. 지금 중국 쪽의 그 경제 지표들을 보시면 조금씩 호전되는 것들을 보실 수 있으실 텐데요. 춘절까지는 아무래도 그 재고 부분들이 조금 쓰일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보통은 1분기에는 재고 소진에 대한 시기로 잡고 있고 1분기 이후부터는 화학 업종들에 대한 그 비중들이 조금 더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 보고 있습니다. 수요가 아마도 중국 경기들이 조금 개선된다면 먼저 소비재들 쪽으로 넘어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LG화학이라든가 SK케미칼, 롯데케미칼 4분기까지는 좋지 않았지만 앞으로의 그 기대감, 그래서 눌렸을 때 조금 더 조정이 단기적인 조정이 좀 나왔을 때 관심을 좀 더 가져보시는 거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OCI 같은 경우에는 폴리실리콘 가격들 때문에 좀 올랐다가 떨어지고 있는데요. 제가 요즘에 트렌드가 좀 빠르게 변하고 있다는 말씀 많이 드렸습니다. 떨어질 때 종목들을 좀 잡으시고 올라가는 종목들은 분할 이시를 하시는 방법으로 대응 전략 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어서 철강기계금융건설 이상로 의원께서 봅니다. 예, 철강 업종 같은 경우에 어제 좋은 소식이 듣겼습니다. 철강 가격 인상을 한다는 소식이었는데요. 과연 이 부분 자체가 주가에 계속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인지 우리가 한번 냉정하게 한번 판단해 보셔야 된다. 먼저 그렇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시세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한번 같이 보신다면 지금 철강 업종이 자체가 지금 바닥을 다지고 난 다음에 올라오는 시즌은 분명하고 시세의 초입 국면 그리고 사이클을 길게 보신다면 지금은 매수를 해야 되는 국면이다. 그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단기적으로 한번 보셨을 때는 만약에 중국발 모멘텀 자체가 지금 시장에 긍정적인 이슈를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부분 자체가 이슈가 더욱더 되려고 하면 당연히 수요적인 부분 자체도 크게 일어나야겠죠. 하지만 지금은 수요가 없다는 부분을 먼저 좀 인지를 하시고요. 그래서 지금 포스코를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같이 보시면요. 우리가 지금 하단에서 어느 정도 지지를 받고 난 다음에 제가 동그랗게 표시되어 있는 부분 그만큼 눌림목을 주고 난 다음에 다시 올라가는 패턴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거죠. 다시 한 번 더 전 고점이었던 위에 37만원, 38만원 자리를 쉽게 돌파할 수 있는지 여부를 우리가 한 번 더 체크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고요.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냉정한 판단이 다시 들어오면서 과연 수요가 그만큼 일어나고 있는지 여부를 한 번 더
체크를 분명히 들어가셔야 된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만큼 수요적인 측면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그래도 현대아이스코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뭐 현대차라든지 기아차 냉열강판에 대해서 꾸준히 뭐 발주를 내고 있는 기업이죠. 거기에 대했지만 기아차라든지 현대차 실적 자체가 시장의 예상치보다는 부진한 모습을 보임에 따라서 주가 자체가 추가적인 하락이 나타나고 있는 과정인데요. 하지만 우리가 꾸준히 현대차라든지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매출을 내고 있기 때문에 현대아이스코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좀 더 빠질 수는 있겠지만요. 지금 자리보다 좀 더 빠졌을 때 우리는 낙폭과대로 인식을 하고 한 번쯤은 도전을 해보실 만한 그런 종목군이 아닌가. 당연히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 좀 접근을 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래서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한번 접근해서 한번 보시더라도 현재 자리에서는 일단은 이평선 자체를 지지를 못 받고 다시 한 번 더 내려왔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만큼 지금은 지지가 약하다는 걸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은 분명히 나타날 수 있겠지만 우리가 하방 경직성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그때 다시 한 번 더 매수를 하시면 그때는 단기적인 탄력은 분명히 있을 수 있는 종목군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서 건설업종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업종 한번 보시면요. 일단 현대건설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 게 좀 좋을 것 같은데요.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실적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평가사들 그리고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얘기하는 부분은 실적적인 부분은 현대건설이 그래도 수주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실적이 나오지 않겠나 그렇게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주가는 오히려 빠지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 1%대의 상승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만큼 지금 한간에서 또 루머도 돌고 있습니다. 과연 실적이 잘 나왔을까? 라는 부분부터 시작을 해서 그런 부분 자체가 이슈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스럽게 조금 더 접근을 했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순간까지 또 내려왔죠. 그만큼 지금은 이 자리에서 지금 다시 한 번 더 지지가 과연 나올까를 우리가 한 번 더 살펴보시는 게 좀 중요할 것 같겠고요. 만약에 지지가 나온다면 그 지지가 나온다는 뜻 자체가 일단은 실적적인 부분 자체는 우리가 걱정할 만큼 그런 실적은 아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아니겠나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신정부가 들어서고 난 다음에 건설주에게는 상당히 좋은 정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자체는 꾸준히 이슈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경기 위축 국면이었죠. 그런 부분에서도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좋은 실적을 거뒀기 때문에 우리가 그 중에서 건설주 안에서도 핫토픽으로 꼽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 있겠고요. GS건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대감이 좀 작용하는 시장의 분위기 그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차트적으로 한번 보시더라도요. 지금 자리 그만큼 지금 현대건설과는 또 다른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더 지지를 한번 더 보려고 내려가는 자리인데요. 과연 여기서 쌍바닥이 일어날 수 있는지 여부를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4분기의 실적은 안 좋았습니다. 우리가 안 좋은 거 다 알고 있겠고요. 하지만 안 좋게 실적이 또 나온다면 그때는 투매수 물량이 분명히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한번 더 각인을 하셔야 되겠고요. 그러면 GS건설이 올라갈 수 있는 원동력은 뭐냐 하면 지금 자리에서는 바로 1분기에 대한 기대감이겠죠. 그만큼 수주나 착공 전환 프로젝트에 대해서 1분기 그리고 2014년에는 좀 더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을 거라는 건설 업황 자체를 기대를 한다는 것이고요. GS건설 자체의 기대보다는 지금 전체적인 업황 자체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더 많은 종목군이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기계업종을 같이 한번 보실 건데요. 기계업종 같은 경우에 두산인프라코어가 최근 들어서 조금 이슈가 됐습니다. 일단은 미국의 우리가 주택 경기에 대한 회복세를 조금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주택 경기라는 것은 그만큼 완만한 흐름으로 이어지고요. 그만큼 쉽게 움직이지 않는 게 주택 경기겠죠. 하지만 미국에서는 회복세로 다시금 돌아서는 모습 우리가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겠고 두산인프라코어 같은 경우에 중국에 대한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또 미국에 대한 부담도 있겠거든요. 거기 빅2 안에서 지금은 둘 다 좋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조금 더 상승을 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바라보시는 시각이 조금 더 중요할 것 같고요. 원체 또 두산그룹 자체가 주가 흐름이 상당히 더디게 움직이죠. 그런 부분을 우리가 감안을 하시고 단기적인 트레이딩을 하시려면 안 들어가시는 게 좋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하시는 종목군이라면 우리가 한번 묻어놓는 투자도 괜찮지 않겠나 그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증권업종 한번 같이 보시면 오늘도 좋은 흐름 나타나고 있는데 어제 그리고 이틀 전에도 그렇고 항상 요즘은 외국인이 특별하게 매수하는 종목군이 있죠. 바로 증권업종인데요. 그만큼 글로벌 경기 자체가 지금은 돌아섰다는 걸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 증권업종이라든지 금융업종에 대해서도 재무상으로도 어느 정도 지금 안정이 되어 가고 있구나. 지금 자리에서는 우리가 증권업종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면서 접근하시는 방법이 좋겠다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통신유통, 음식료 업종의 흐름 이어가겠습니다. 네, 먼저 통신업종 살펴보겠습니다. SK텔레콤, KT, LG플러스 오늘은 3, 4 모두 약보합권 수준인데요. 약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근래에 민감주들, 수주들 많이 이제 떨어지는 동안에 통신주들 많이 올랐습니다. 특히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도 지금 15만 5천 원 부근에서 17만 또는 그 가격대까지 단기적으로 상승세를 많이 보여줬는데요. 보통 이렇게 큰 폭으로 상승을 보여줬던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조금 쉬었다가 만약에 내 수출주 쪽으로 비중이 조금 확대되지 않는 모멘텀이 없는 그런 시장에서는 다시 한번 내수주 쪽으로 관심을 많이 가져볼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통신주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 대한 규제가 어떻게 보면은 마케팅 비용의 절감 효과까지 이루어지면서 되려 수익성을 조금 강화시키는 역할들을 보여줄 것 같은데요. 지금은 LG플러스가 신규 가입이 불가한 시점이지만 2월 달에는 또 SK텔레콤 또 KT 좀 연이은 그 3사 간의 그 기간별 정지 때문에 영업 정지 때문에 아마 돌아가면서 수익성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가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 기대감이 이렇게 웃돕니다. SK텔레콤과 KT 그동안 이제 빠졌던 부분들 특히 연말 전후로 해서 빠졌던 부분들이 다시 한번 다 이렇게 되돌림 반등이 다 나와줬는데요. 추가적으로 강세 흐름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2013년 전반적으로 꾸준하게 그 경제에 대한 장기 불황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견조하게 매출이 나와주느냐 이런 부분들이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통신업종 같은 경우에 지금 내수주 중에서도 가장 코스피 대비했을 때 주가가 아웃퍼폼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는 조금 더 관심 확대해 볼 수 있겠지만 충분히 올라갔을 경우에는 또 코스피 대비했을 때 10% 넘는 아웃퍼폼 보여줬을 때는 순차적으로는 조금 줄여나가는 것이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유통 같은 경우에도 오늘 좀 많이 빠지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설을 앞두고서는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반등이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마트하고 신세계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정도 각각 빠지고 있는데 특히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전점까지 내려온 상황에서 아무래도 좀 반발 매수가 좀 올라오고 있지 않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유통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설 이전까지는 좀 빠졌다가 설 전후로 했을 때는 좀 반짝 반등할 수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와 대비했을 때는 좀 생각해 보시는 거 좋겠고요. 농심이라든가 오리온 음식료 업종 같은 경우에 지금 오늘은 약세 흐름 보여주고 있지만 제가 눌림목 때 조금 많이 공략해 볼 수 있는 업종으로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빙글 같은 경우에는 바나나 우유라든가 메로나가 중국 쪽으로 그 시장 진출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조금 더 관심 있게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테마주 흐름은 좀 짧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오늘 테마주 움직임 보시면 중국 관련주가 움직인다 그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카지노 업종이라든지 아니면 화장품 업종 자체가 지금 강세를 조금 보이고 있는 과정이고요. 그리고 우리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아이폰 관련주 오늘 우리나라는 선방을 하고 있는 모습 그만큼 낙폭과대가 심했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매출처 자체가 아이폰에 몰려 있는 게 아니라 한편에 또 삼성전자 쪽에 어느 정도 매출처가 몰려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자체가 지금은 주가를 어느 정도 지지를 해주는 국면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대신 저점 매수는 금물입니다. 우리가 관망 차원에서 한번 더 보시고 다시 한번 더 실적을 확인하시고 그때 매수를 하시는 전략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오늘장 전체적인 전략 김성환 이사를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현재 시황에 대해서 좀 듣겠습니다. 자꾸 그냥 하락폭이 커져서 조금 기분이 좀 그냥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미 증시는 경제지표 호조에 다우는 상승했고 애플쇼크에 나스닥은 하락 마감했습니다. 현재 한국 시장은 미국과는 정반대로 코스피는 약보합세인 반면에 코스닥은 비교적 강보합세로 선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외인이 현선물을 동시 매도하면서 적극적인 매수세 유입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에 코스피가 부진을 벗어나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하지만 1월 말경에 1950 미만에서는 대형주와 중형주의 저가 매수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부진했던 IT와 자동차 등 엔저 피해 관련주도 밸류에이션 매력이 서서히 생기기 시작하는 단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늘 소개하실 회사는요? 네, 의료기기 전문업체 메타바이오메드입니다. 치과용 재료 및 기기, 생분해성 봉합원사, 정형외과 치과용 골수 복제 제품을 생산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수술용 봉합원사가 매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치과 의료용 재료 제조업을 하는 포드메타 치과 의료기재 유한공사와 치과기기 판매업을 하는 에스덴티, 현지 판매법인인 메타바이오메드 등 7개사를 연결 대상 종속해서 보유 중입니다. 충북 오송 생명과학단지에 입주했고 정부의 9조 원 오송 바이오밸리 투자계획 수혜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메타바이오메드 작년과 올해 실적 전망은 어떻게 내다보시는지요? 네, 작년 3분기 매출액은 전 사업부문 고른 성장세로 전년 대비 18% 증가한 214억 원을 기록했고 영업이익은 매출 성장에도 원가율 상승으로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한 22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세계적 치과 기업 사이브론과 장기 계약에 이어서 세계 최대 치과 재료 유통기업 헬리샤인과도 공급 계약을 체결하는 등 3대 메이저 업체 확보를 통해서 치과용 충전재 시장 점유율 상승을 모색하고 있는 만큼 올해 매출, 영업이익 모두 큰 폭 성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구체적인 투자 전략 어느 정도 가격대에서 잡고 계시는지요? 네, 현 주가는 TR 28배, PBR 1.25배로 밸류에이션은 보통입니다. 작년 한 해 동안 2,000원에서 4,000원 박스권에서 힘을 쓰지 못하는 주가 양상을 보였는데요. 1월 22일 300만 주 이상 대량 거래가 발생하면서 상한가 상승하면서 바닥 탈출 시도했습니다. 월봉상 20일선이 위치한 3,500원 내외까지 상승은 가능해 보이는 단계입니다. 매수가 2,500원에서 2,750원, 목표가 3,500원, 손절가 2,000원 제시합니다. 네, 자 오늘은 메타바이오메드 전 사업 부분에서 아주 고른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는 메타바이오메드에 대해서 추천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매수가는 2,500에서 750 그리고 목표가는 3,500, 손절가 2,000으로 목표가 수익을 상당히 좀 넉넉하게 잡아주셨습니다. 지금까지 KIC 투자자문의 김성헌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JB스탁의 정희정 팀장, 샘플러스 로즈스타클럽의 이상로 전문위원께서 일부 함께 꾸며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네, 자 이번 주 토요일은 아주 중요한 또 세미나 자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평택촌놈 정호영 대표가 2013 투자 대전망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연다고 합니다. 평소 팬이었던 분들 또 시황이나 투자 전략을 세우는 데 있어서 도움을 좀 받고자 하시는 분들께서는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요. 1월 26일 토요일 바로 내일이죠. 오후 2시입니다. 선릉역 1번 출구에 위치한 동부금융센터에서 연다고 하니까요. 여러분께서 많은 참여 부탁을 드립니다. 토요일이 이번 주의 절정이라고 하니까 오실 때 옷 따뜻하게 입고 오시기 바랍니다. 또 잠시 후 11시부터는 종목 퀵 서비스 상담 준비되어 있습니다. 종목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전화와 문자로 상담 신청을 해주시면 가능하겠습니다. 자, 우리 증시가 이래저래 좀 어려움에 봉착하는 것 같습니다. 거래소가 현재 1957선으로 60선을 내주고 말았는데요. 2000선 초반을 좀 밟는 듯 하더니 다시금 여지없이 튕겨져 내려옵니다. 이런저런 수급적인 상황이라든가 대내적 여건이 워낙 녹록치 않은 상황이고 좋아질 가능성보다는 좀 안 좋아질 가능성이 좀 더 큰 것 같습니다. 보수적으로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2부에서 계속 이어갑니다.